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발표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까지 또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비판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를 활용해 관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We have alternatives. Great alternatives. Could be more money. We'll take in more money. 몇 달 안에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추가로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And then during that period of about 5 months, we are doing the various investigations necessary to put fair tariffs or tariffs period on other countries.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연속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동향을 점검했고 오늘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가 또 변덕을 부리네요.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를 한 후에 10%로 세율을 올렸는데 정했는데 15%로 오늘 또 하루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요 변덕은 정말 세계 우주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가 일단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저희도 원래 15%로 지금 그렇죠. 협상을 했는데 예. 하여튼 이건 한시적이긴 해요. 무역법 이게 122조에 의하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비상시 대통령이 150일간 15%까지 최대치로 관세를 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150 이후에 연장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10% 올린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랬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 반 만에 생각해보니까 15%가 더 낫겠다라고 변덕을 부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트럼프는 자기 멋대로인 정말 독재자의 전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제 경제 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일희일비하는 빠른 대응보다는 신중하면서도 아주 세심하고 촘촘한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도 이재명 정부도 말을 아끼되 다만 여러 가지 플랜 A, B, C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연방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예상을 했을 거고 그 플랜 B로서 아마 이제 무역법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10% 하겠다 하고 오늘 바로 15%로 한 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상호관세를 전제로 해서 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15%를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협상과 관련한 어떤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한 관세 수입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15%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10%로 바꿨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봐도 15였는데 10이 내려가면은 대미 이번에 그랬죠. 협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이미 협상을 끝낸 나라들의 동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맞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122조를 적용해서 하는 것 150일 이후에 그렇죠. 기타로 뭐 무역법 외에도 무역 확장법 이게 이미 철강 이런 데 우리가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또 무역법의 다른 조항 또 무슨 수수료 이런 것들 다른 조항을 근거로 해서라도 내가 이 관세를 계속 때리고 우리 미국의 이익을 강탈해가는 외국에서
거예요. 아.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 했다가 15%로 바꾸는 최대치로 일단 땡겨놓고 150일을 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10에서 15% 올리는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입장문을 보면 몇 달 사이에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15%든 10%든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철강 이쪽은 아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얘기를 할 건가, 조치를 취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대안 마련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 아, 그래요? 법안들이 정말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한 조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 설정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기존의 제도로 나는 다시 지금 미국의 그런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 이거는 11월 달에 이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 플러스 이만큼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돈을 빼먹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강력하게 제재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수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 명분으로서 호소의 그런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면 나갔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높은 거죠. 예. 그 국제수지 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슬라이스에서 핵심 부분만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국제 수지가 그 수출 수입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자의 이동만 봤을 때는 미국이 굉장한 적자 국가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소비를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은 미국에 직접 가서 돈을 쓰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유도해서 그 안에서 돈을 돌고 하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 보면 실제로는 그게 과연 적자인가?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의 국가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넓은 것인데 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실제로 그 여러 그 트럼프가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걸 분석한 책들을 보면 트럼프가 이런 국제수지 적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세, 그래서 이 숫자만 바꾸는 것에 굉장히 매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팩트로 보면은요, 그 미국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국가 총 부채가 지금 38조 5,1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아. 5경이거든요. 5경. 조 오경이요? 다음에 단위가 경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채에 쌓여 있고 그리고 24년보다 25년에 발표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수입이 미국의 수출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는 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4.8%가 수입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무역의 적자는 오히려 2.1%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입은 많이 하고 판매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경제적인 악화를 정치적인 수사로 해서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트럼프가 강경하게 관세를 가지고서는 지금 선거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근데, 것이죠. 예, 실제로는 근데 또 이 관세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그렇죠. 관세 수입은 많아졌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민심은 예. 계속 안 좋고 예. 여론도 정말 안 좋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시민들의 한 63% 정도가 반대를 하고 트럼프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만 시민들은 별로 오히려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그 부당하게 만든 관세 때문에 시민들이 물가가 더 올라서 사실상 세금을 시민들이 낸 것이니 환급을 미국민들한테 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원까지 간 것도 사실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이 그렇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자국 기업이 요거를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재판관을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판결을 낸 사람 보면 6명이 이게 문제가 있다 위헌으로 판결하고 3명이 이건 합법이다라고 대법관이 손을 예. 든 거잖아요. 그 3명에 대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수주의자인데 이 중에 지금 3명 중에 1명이 캐버노 대법관이 뜨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가 지켜주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을 냈어요.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환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254조 원에 다다른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고 모든 그런 피해본 관세의 대상에 그런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소송 걸 거야 하는 기업에만 사실 소송으로 가고 결국에는 환급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트럼프에 이렇게 대항하는 환급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실제로 그래요?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과 법적인 상황을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협회든 여러 기업들이 준비는 하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정말 추진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급하게 나서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 트럼프의 압박이라든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곧 25일에 트럼프가 국회에 가서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뭐 내지는 뭐 중간에 일어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라는 건 보호무역주의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흐름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수는 관세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당 내에서도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 11월 중간 선거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법에 근거해서 있는 법안에 근거해서 관세나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바꾸는 건 의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150일을 번 트럼프의 미래가 또 걸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플랜 B로 제시한 무역법을 통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시 법적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간에 사실 트럼프도 뭐 1심, 2심에서 이미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 법적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 소송들은 항상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의 상당히 피해가 가는 실질적인 단기간에 그런 경제적인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의 이런 상호관세나 품목관세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리뉴얼한다고 할 때 과연 트럼프가 아주 임기가 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방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해서 이제는 대세가 역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의 상황들은 첨예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조의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도 이재명 정부도 우선은 추진하고 있는 15% 그리고 지금 그 미국과 한미 팩트 시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호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한 3,500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을 내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선은 관련한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선은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상황을 국익 중심에서 생각을 하겠다. 그거는 어떠한 변화의 요동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뭐 빠르게 결정해라, 투명하게 밀실 외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들인가?
라는 생각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플랜 B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예. 걱정을 안 하는 분들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이 소송을 알고는 있었나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원체 요즘 당내의 분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판결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처럼 움직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오히려 이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려면 우리 입장, 국익을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주장을 더 하면서 퇴로를 열어주고,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미국에 중심적으로 하냐, 이렇게 공격을 좀 해줘야 야당의 역할이고 그게 국익에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대통령이 나는 좀 더 내주고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여당과 시민들이 그걸 반대라고 얘기를 해줘야 협상력이 더 생기는 것인데, 뭐 나서서 더 미국에 퍼다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쐐기를 박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제적 인식도 부족하고 굉장히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예. 정당이다. 저는 1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체제 있을 때 그렇죠. 빨리 한미 협상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였잖아요. 한덕수 본인 대선 위해서 지금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예, 급하게. 그래서 그때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 예. 같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도 쿠팡 사태 나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 열면서 질타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괜히 쿠팡 편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한미의 관세 협상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악덕 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명분과 논리가 없어서 합리성이 저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앞으로 무역을 미국에 불리하게 제한하는 그런 외국 정부의 부당, 불합리,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쿠팡에 지금 투자를 했던 일부 외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301조 근거로 조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섣불리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법안의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제동을 걸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트럼프는 잘 됐다. 이 그렇죠. 타이밍이다 하면서 301조 근거로 해갖고 자, 한국 조사해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마스가, 조선 뭐 이런 것까지 다 철강까지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고 뿔난 트럼프를 살살 다루는 전략적 우리의 그런 맞네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제발 트럼프는 사실 지금 저번 한미 협상으로 내가 이렇게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게 그랬죠. 굉장히 홍보 포인트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도 안 좋은데 더 내가 외국에서 돈을 뜯어왔다는 걸 홍보해야 될 판인데, 관세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면 국가적으로 사실은 큰 위기거든요.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예정하고 예산을 짰을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빌 수밖에 없는 이 예산을 그럼 어디서 끌어올 거냐, 어느 놈을 쳐가지고 내가 더 삥을 뜯을 거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예. 지금 그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트럼프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너무 기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 그런데 오랫동안 춤추지 못할 거라고 압박을 가했고요. 또 5개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공정한 관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조사를 할 거고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낼 거야 라고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메시지 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입장으로의 그런 국제적인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대응이 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기업들도 일단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내일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회의를 계속해서 연다고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짚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따져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요.